안녕하세요. 부트캠프 진행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장 크리스입니다. 저희 부트캠프 구호는요. 필승 반드시 이긴다입니다. 오늘은요. 첫째 주차 총 10개의 강의를 마치고 오늘 제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인지하셨나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내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소를 제대하기 위해서 봐야 할 총 영상은 30강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10강에 대해서 오늘 요약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네, 카페 통해서 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캠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필승, 반드시 이긴다. 네, 라는 정신으로 마지막 강까지 완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완강률이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부트캠프 참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마지막 30강까지 완강하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네, 잘 적용하셔서 앞으로 정말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을 할 때, 다른 교육을 할 때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막연하게 잘한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어 능력은 결코 모국어 실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좀 일찍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아이들의 도착점에서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들도 영상 보시면서 저처럼 '아 우리 아이가 고급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모국어 수준도요 그냥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 친구들 모국어 수준이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 자녀가 모국어 수준이 높다면 다른 아이들보다 네 앞서 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모국어 수준을 높이는 팁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가 아니라요. 예전에 준홍이가 했던 건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더라도 나한테도 70%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가능성이에요. 여기서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이해 못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70%가 뭐지? 그리고 비밀? 비밀은 알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 이런 말들이 사실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홍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에 대해서 찾아봤네요. 그쵸? 그래서 그 어휘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문장 만들기까지 네,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문장 만들기까지 하고 이렇게 한 줄 생각까지 적는다면요. 정말 완벽한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분명히 이것들이 쌓이면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영어 독서를 하건 한국어 독서를 하건 책 제목 정도는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엉덩이 탐정이라는 네 책을 읽고도요. 그 안에 소란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가 많죠. 그래서 어떤 소인지 어떤 란인지 네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어휘들도 이렇게 적어 보면요. 이건 고학년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어휘를 기초를 쌓는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책 제목 적어 본다.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한자어가 가진 의미 그 한자어 자체를 익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익혀두면요.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아 유치기에는 모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도 모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5 학년, 6 학년도 모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 1, 2, 3도 모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지금 중3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생각 너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모든 과목은요, 모국어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영어의 밑바탕이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공부를 떠나서도 아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직장에도 모국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급 영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 모국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글쓰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거든요.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아이의 무기는 아마 글 쓰는 것, 네, 얼마나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 네, 이런 거 다 모국어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글을 잘 짓기 위해서는 사고력, 네, 중요합니다. 따라서 8세 미만의 친구들은 모국어를 더 집중해 주시고요. 그 이후의 친구들도 영어 시간은 줄이더라도 모국어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트캠프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반드시 모국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단계를 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국어 실력도 어느 한순간에 실력이 확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책 읽은 양이 쌓여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우리나라 말이지만 본인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모국어 내에서 이런 단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해야 영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어 책, 우리 모국어 책 있잖아요. 처음에는 글밥이 없는 책을 읽지만 조금씩 이제 그림이 줄어들고 네, 글밥이 있는 책들을 읽어 나가는 모국어에서 그게 되지 않은 친구들이 영어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국어 책에서 나의 모국어 실력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 친구만이 영어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운영하는 오프라인 학원에서는요, 숙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숙제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책 읽는 거, 리딩 로그 작성하는 거를 네, 해주고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영어 학원을 아무리 좋은 데를 다니더라도 모국어가 흔들리면요,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모국어, 오늘 머릿속에 '모국어 단계를 어떻게 높일까?'라는 로드맵을 먼저 짜셔야 돼요. 우리 아이 모국어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저는 저희 아이 어렸을 때요. 어휘 문제집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어휘 독해 문제집도 하고 모국어도 그런 독해집, 어휘집을 풀면요. 또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런 지문을 이해를 못하네.' 그럼 쪼끔 낮춰서 또 모국어 책들을 많이 읽고 이야기도 해 보고 하면 좋겠죠. 반드시, 반드시 모국어의 단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요. 영어에서도 어느 순간 딱 막히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단계를 뛰어넘는 모국어 연습 반드시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국어도요. 국어 문제집이 쫙 있죠. 그래서 그거 풀고 그다음 단계 문제집 아이가 못 풀면 그 정도 수준의 책 읽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어휘도 넣어 주면서 모국어도 꼼꼼히 챙기면요. 사실 모든 과목에서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저희 강의할 때 외치곤 하거든요. "모국어는 배신하지 않는다. 모국어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모국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을 생각한다면요. 부모님들께서 '아 나 이거 영어 잘하려고 봤는데 왜 자꾸 모국어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토록 영어 선생님이 모국어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더 탄탄한 커리큘럼을 만드셔서 네 나중에 배신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드릴 텐데요. 영상을 보셨다면 답이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영어를 일찍 시작하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이 뭐였죠? 아닙니다. 일찍 시작한다고 잘한다는 것은 최근의 논문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시작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 논문에서는 아이의 인지 능력이 발달한 수준 상태에서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 때요? 저희 같이 EFL, 영어가 외국어로 실생활에서 활용되지 않는 환경일 때요. 환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ESL 환경에서 지금 이거 영상을 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요. 기존 엄마표 영어로도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노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습득해도요. 실생활에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가 반복이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엄마표 영어를 주장한다면 이 방법을 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실패할 확률이 높죠. 이 부모님은요, 이 EFL,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EFL 환경이잖아요. 따라서 이 환경에서는 어차피 빨리 배워도 반복이 안 되고 금방 사라질 지식이고 이해도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모국어 확립 후 인지 능력이 좋아진 다음에 영어를 습득하면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오해가 있다. 어린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듣기만 해도 네이티브처럼 습득할 수 있다.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다면요. 그 오랜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엄마표 영어를 했던 많은 친구들이 성공을 했어야겠죠. 한국에서 영어 습득에 성공한 아이들이 왜 영재발굴단에 나올까요? 바로 타고난 아이들, 이미 언어적으로 좀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수학적으로도 그렇듯 언어적으로도 좀 타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우리 실망감과 죄책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재를 못 낳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죄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엄마표 영어를 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엄마랑 아이랑 함께 교감하면서 하는 거니까 엄마표 영어는 최상의 조합이야. 아이와 사이도 좋아질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아이에게 간섭하면서 내 아이와 사이가 틀어진 경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결국에 엄마표가 잘 되려면요. 엄마와 아이와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인해서 아이 스스로도 좀 실패도 해 보고 안 되기도 해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한다, 잘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내가 우리 아이와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요. 부모님이 진짜 이런 영상을 보고 연구한 거를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아이 스스로 해 보고 부모님들은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 감시자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언어의 시작은요. 네, 모두가 같고요. 하지만 끝은요. 없습니다. 영어는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목표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저 또한 지금도 도전하고 있고요. 계속 가야 되는 길인데 부모님이 평생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동기가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 학습 동기 있어요." 이러신 분 계신가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학습 동기가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학습 동기가 있으면요. 이 장기 레이스에서 이렇게 왕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학습 동기를 갖기가 힘듭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아이들의 학습 동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아닌 이상 이 학습 동기로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드렸는데요. 목표, 호감, 습관입니다. 호감과 습관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 주라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영어에 대해서 이제 '아 할 만하네.'라는 호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요. 엉덩이 붙이고 조금씩 늘려가는 습관부터 만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좀 호감과 습관이 잡히면요. 그때 목표를 아이와 설정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이제 패드로 이제 영상을 보는 건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사실 책보다 자극적인 이제 미디어가 있는데 '학습 도구로 컨트롤할 자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속 자극적인 것이 받아들여지면은 영어를 저희 크레인 영어는 약간 앞에 보면 메인 교재, 부교재가 학습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학습적인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은 글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지금 어리다면요.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 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어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학습 동기인데요. 학습 동기를 갖기는 힘들기 때문에 호감을 유지하면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인데요. 영어 학습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답변이 나오시죠? 바로 아이마다 다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좀 언어적으로 뛰어난 아이라면요. 제가 제시 드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방법을 쓰면요. 되게 빠른 시간에 더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어적인 감각이 좋은 친구는 언젠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99.9%의 평범한 아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모국어가 탄탄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학습에 대한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게 아마 아이들 8세 전후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아, 내가 좀 영어 좀 해볼까? 아니면 한 3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초3부터, 아, 다른 친구들은 영어 잘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 제가 볼 때는 8세, 9세 이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엄마표 영어랑 지금 부모님들이 저와 함께 듣고 있는 이 부트캠프의 모아자 코칭 영어의 다른 점을 이제 좀 눈치채셨나요? 목표가 다르고 출발 시기가 다릅니다. 저희의 목표는요, 그냥 원어민이 아니에요. 그쵸? 원어민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고급 영어를 잘하는 아이. 그리고 출발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 좋은 8세, 9세부터입니다. 따라서 방법도 다릅니다. 목표는 기존의 엄마표 영어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하는 아이라면요. 코칭 영어는 네, 영어에 스트레스가 없는 아이, 고급 영어를 완성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아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도 다르죠. 기존 엄마표 영어는 많이 들려줘서 ESL 환경, 외국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영어를 쓸 수 없는 환경이니까 효율적으로 학습하자. 영어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 엄마표 영어는 빠를수록 좋다. 코칭 영어는요, 모국어 확립 후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다릅니다. 기존 엄마표 영어의 리더는요, 엄마예요. 하지만 코칭 영어는요, 아이입니다. 엄마는 코치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엄마가 끌고 가는 영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효과도 다르죠. 지금 저와 함께 저희 카페에 있는 친구들 보면요, 되게 단시간 되게 빠르게 피드백이 이제 나타납니다. 빠르게 실력 향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기존 엄마표 영어는 언젠가는 된다고 그러죠.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된다고 해 가지고 언젠가 기다리다가 네, 코칭 영어 저희 모아서 코칭 영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그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모든 공부 방법은 다 같기 때문에 그런 공부 머리를 키우기에도 좋고요. 방법은 기존 엄마표 영어는 인풋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풋과 아웃풋을 병행하면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런 인지 능력을 키우고 메타 인지라고 하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반복할 수 있도록 하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 아이 영어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런 거 공부에는 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없습니다. 있으면은 공부 못하는 친구가 없겠죠. 하지만 원리에 근거한 효과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 배우러 지금 오신 거예요. 영어 학습의 원리 4대 영역이 있죠. 이것은 영어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같은데요. 일단은 인풋을 합니다. 인풋은 처음에 이제 입력인 거죠. 네, 듣기랑 읽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읽는데 말을 못해요. 네,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모르면 말 못하듯이 영어도 같은 거거든요. 영어라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아이가 쓰고 말할 수 있을 때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다가 sea, 이제 보다도 sea인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읽을 수는 있는데 쓸 수 없고요. 말할 수는 있는데 쓰기에서 스펠이 틀려요. 예를 들면은 바다인데 SEE, 보다라고 써놓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펠까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펠을 익히기 위해서 깜지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이가 소리 내면서 인지하면서 쓰는 거죠. 이것은 다음 주 부트캠프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학습은 결국에 인풋과 아웃풋의 과정이고요. 아이들이 인풋한 것 중에서 아는 것을 아웃풋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모르는 것에 집중해서 모르는 것들을 점점 아는 것으로 바꿔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요.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 맞는 말이냐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모르는 것들을 자꾸 알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조금씩 꾸준히 맨날 조금씩 꾸준히 하는데 맨날 아는 것만 하면 실력이 당연히 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라도 모르는 단어, 문장을 네, 입력해야 된다. 새로 배운 내용이 없으면 그날 공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어 하나라도, 문장 하나라도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영어 듣기 핵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직도 listening과 hearing 이 두 가지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듣기 양에도 실력이 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은 listening은요, listening and comprehension입니다. 듣기라는 것은 이해 한 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한국어로 막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듣기일까요? 소음이겠죠. listening은 집중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의 듣기가 listening이고요. hearing은 그냥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태국 같은 해외 가면요. 그 현지인들이 막 말하지만 들리긴 들려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건 hearing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리스닝을 하고 있는지 히어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방법은요. 우리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는 듣기를 하고 있느냐 요걸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파닉스 시작인데 CNN 뉴스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3시간 들었어. 외국 환경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이가 그 3시간 들었더라도 머릿속에 아이밖에 안 남아 있다. 러브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러면은 3시간 듣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능한 입력을 하려면 지금 아이의 수준을 I라고 했을 때 플러스 1 정도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력을 해야 아이가 그쵸. 듣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ESL과 EFL 이 환경에 따라서는요. 듣기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듣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오히려 아이가 이미 듣기를 하고 이해한 것들을 반복해서 들어서 이게 입 밖으로 나갈 때까지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 1의 법칙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아는 것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새로운 것을 입력하고 듣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입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하면 좋은데요. 흘려듣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흘려듣는 것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흘려듣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listening, 이미 이해한 내용을 듣는 게 있고요. hearing, 처음 듣는 내용을 그냥 흘려듣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부모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라면 앞에 있는 이미 이해한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가 입 밖으로 툭 나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저희 아이,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이미 부트캠프에서 성공한 부모님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방법이죠. 집중 듣기와 흘려듣기의 기본 개념을 지우셔야 됩니다. 듣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요. 그냥 소리 듣기가 아니라 listening comprehension,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듣기입니다. 그렇다면 집중 듣기를 통해서 이미 이해한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이미 이해한 내용들을 흘려듣게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썼던 가장 좋았던 방법, 몰래 들려주기. 예를 들면요. 지금 크리에인 영어 친구들은요. 24권의 쇼타임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단어를 공부하고 문장을 공부해요. 왜냐하면 집중 듣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문장을 집중해서 들으려면요. 내용을 이해한 상태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을 계속 흘려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각인돼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들이 책 한 권 다 외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12권을 끝냈는데 이제 13권 나갈 때 그전에 1권부터 또 몰래 들려주기.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들을 지속적으로 몰래 들려주면요.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다음 문장을 술술술술 말하기도 할 거예요. 듣기를 통해서 시간을 아끼고 영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듣기만 바꿔도 저는 아이들 영어 실력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냥 막연하게 원서책하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들으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 1년 더 하다가 학원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냥 단순합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원서책도 좋고요. 교재도 좋고요. 일단 내용을 아이의 이제 수준에 맞고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좀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듣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해서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흘려듣기 해줄 수 있게 해 주시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꺼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요. 어떤 아이든 정말 다 듣기량이 많아지고 문장 블럭이 쌓이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탄탄한 힘이 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케이스 스터디 내용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한 거예요. 첫 번째, 아이의 영어 실력 향상 속도가 너무 느려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실력 자체에서요, 단계를 뛰어넘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도요, 같은 속도로 늦어요. 모국어 실력을 좀 빠르게 향상시켜 주면은 영어에서도 실력 향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우리 아이 모국어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 매일 아이가 모국어 중에서도 어려운 단어를 하나씩 접하고 있는지, 새로운 단어를 접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원서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 대다수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원서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한국어 책 읽기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한국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원서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점은 한국어 책 읽기조차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원서책 읽기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국어 책을 통해서 한국어 책 읽기부터 즐겁게 재미있게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세 번째입니다. 아이의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켜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1 번과 답이 같습니다. 모국어를 탄탄히 해 주고요. 그리고 한 개 더 방금 배웠던 듣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환경을 인지하고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요. 훨씬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고치는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Think and Share인데요. 그러면 현재 아이의 학습, 모국어든 영어든 반드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많이 듣더라도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우리 부트캠프 끝난 다음에 온 오프라인 모임을 할 거예요. 그때 오셔서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카페에 올리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차 부트캠프를 끝내면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 주차에는 되게 학습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필기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카페에 멜트 상위 1% 2% 친구들은요, 부모님들께서 제 부트캠프 처음부터 참여하셨던 부모님들이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자녀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번 부트캠프를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영어 학습을 하는데 하루에 1 시간, 1 시간 반만 하더라도 정말 상위 1% 2%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은 이 부트캠프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도전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카페에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훈련소 2 주차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승!